네, 안녕하세요. 큰바이군입니다. 11월 24일 주요 테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장이 조금씩 빠졌는데, 조금씩 빠졌다라기보다 이제 뭐랄까요, 하락장이 잠깐 멈췄다고나 할까? 뭐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뭐 각각 7포인트, 뭐 10포인트 안 되게 빠졌습니다. 지금은 약간 뭐라 그러죠, 소강 상태, 정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쉬어가는. 근데 이제 쉬어감이 하락의 끝을 이야기하는 건지 아니면 하락 중에 잠시 쉬어가는 건지는 솔직히 저도 뭐 시장 자체가 되게 나쁜 방향으로 돌아가진 않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환율은 계속 오르고 있고,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경제 전망에 대한 부분들을 좀 어둡게 보게 만드는 그런 측면들이 없지 않고요. 네, 뭐 사실은 국장의 대체적인 대체가 될 수 있는 어떤 투자 수단인 코인 시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뭐 많이 빠져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진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5개 정도 테마가 올랐습니다. 첫 번째로 우크라이나 재건주라고 하죠. 그래서 거기엔 건설 기계라든가 아니면 모듈러 주택이라고 하는, 그죠? 네, 되게 쉽게 들고 가서 집 뭐 놓기만 하면 되는 주택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상승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배경 설명을 드리자면 우크라이나 쪽에서 지금 미국과 우크라이나 쪽이 관련해서 평화협상 혹은 그런 것들이 평화 구성하고 종전안 자체가 지금 계속 이해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되게 쉽지만은 않아요. 영토 조항이라는 건 여러분들 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알다시피 헌법에 어느 정도 명시가 되어 있고, 그래서 영토를 러시아에게 넘기고 종전을 하려고 하면 그건 사실 헌법 위반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그게 젤렌스키한테도 뭐 되게 우호적인 상황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종전이 아니라 휴전의 형태로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들리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주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사실상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 재건에 있어서 지분을 얻을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해요. 왜냐하면 나토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는데 거의 전폭적으로 굉장히 많은 돈을 써가면서 지원을 했잖아요. 그렇다면 재건을 할 때 누구를 먼저 부르겠어요? 우리나라, 글쎄요. 능력은 있지만 불러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우리나라는 러시아하고 계속 끈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어느 정도,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뭐 해가 되는 일들을 하지 않았죠. 물론 러시아는 그거에 대해서 북한군을 투입시킨다든가 이런 식으로 저희한테 배신 행위를 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저희한테, 우리나라가 적어도 러시아를 적대적으로 대하는 이런 부분들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러시아의 사실은 예, 쪽에서 우리나라의 건설 쪽을 좀 요청하게 될 그런 가능성이 더 저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쟁은요, 기본적으로 어디서 벌어졌냐면요, 지금 우크라이나가 점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영토보다는요,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예전의 우크라이나 영토, 물론 이제 국제법상으로는 지금도 우크라이나 영토입니다만 주로 돈바스 지역과 크림반도라고 이야기하는 그 지역들에서 가장 치열하게 전개가 됐고요. 그 지역이 제일 많이 파괴됐습니다. 사람도 많이 죽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기를 한다라고 하면, 재건을 한다라고 하면 사실 그 지역이 우선적으로 재건이 되어야 하고, 그 지역을 지금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것은 우크라이나가 아니라 러시아입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주도하에 그 지역에 대한 재건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보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도 뭐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할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고, 그다음 H200, 지금으로 보면 엔비디아의 주요 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B200으로 사실은 중심점을 옮겨갔어요. 블랙웰이라고 하는 코드네임을 가진 칩 쪽으로 옮겨가고, 호퍼 칩은 사실은 지금 이제 점점 저물고 있는 것이긴 해요. 그러니까 준다고 하겠죠. 그런 부분들이 있고, 뭐 반도체 지수 같은 것들도 좀 올랐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반도체 쪽이 조금 올랐는데, 오늘 또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사이에는 약간 희비가 엇갈리죠. 하이닉스는 좀 빠졌고 삼성전자는 조금 올랐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삼성전자 쪽이 조금 더 우호적인 것 같아요. 시장 자체는. 자, 그리고 지능형 로봇이나 산업용 협동 로봇, AI 로보틱스 뭐 이런 것들 지금 뭐 계속해서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공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쪽 부분에 대해서 기대감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이 AI가 그냥 AI의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보다는 그것이 어떤 물리적인 모습으로 나타났을 때 피지컬 AI라고 부르죠.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을 때 조금 더 강력한 모습을 보이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로봇과 관련된 그 업종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3차 상법 개정안이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다 보니 자사주 소각 관련해서 지주사 주식과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좀 오르고 있고요. 그리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STO 관련된 법안을 심사하기로 심사가 착수가 되었기 때문에 토큰증권 발행, 즉 뭐 부동산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자산이든 간에 그걸 쪼개서 전자 표시된 형태로 만들어서 판매하는 그런 형태의 어떤 새로운 자산, 새로운 거래 가능한 자산 이런 것들을 보고 STO라고 부르는데요. 그것과 관련된 주식들이 좀 올랐습니다. 주로 VC라고 저희가 부르는 투자사 관련된 데라든가 아니면 뭐 그것에 관련된 기술적인 어떤 기반들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 그런 쪽이 좀 올랐고요. 대체로 지금 보시게 되면 기술주 쪽보다는 거기에 투자를 한 쪽의 회사들이 조금 더 올랐다라고 보시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오늘 보시게 되면 이제 크게는 사건과 관련돼서는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큰 대형의 트렌드나 아니면 빅사이클과 관련된 거는 반도체와 로봇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주사 STO는요 정책과 관련된 그런 테마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정책 테마는 늘 있지만 이것이 노출되느냐 노출되지 않느냐는 사실상 그때 시장 상황에 따라 많이 달라지고요.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렸던 반도체라든가 AI라든가 거기에 붙어있는 전력과 발전 아니면 뭐 예를 들면 AI를 직접 취급하는 그런 AI 주식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쪽의 테마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아마 진격하게 될 텐데, 문제는 이제 미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AI 버블론 이런 것들이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상 우리나라 AI와 피지컬 AI 시장은 미국 시장과는 떼어서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미국의 움직임을 잘 보시면서 이 부분의 테마를 주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중소 건설기계 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영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협상 관련된 뉴스에 주목을 좀 해주시면, 주목을 해주신다는 건 뭐냐면 뉴스는 계속 발생할 텐데 그것의 파급력이 얼마나 갈 거냐가 문제예요. 실제로 실적과 관련된 부분들은 뭐 앞으로 나오겠지만 좀 장기적인 문제 내용들이 될 것 같고요. 그 뉴스를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시장이 좀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근데 그 뉴스의 지속력이 얼마나 되느냐가 결국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11월 24일 주요 테마 이렇게 한번 정리해 드렸습니다.